차장 스님이 당나라에 갔을 당시에 중국에서는 목탑이 유행했느냐? 아닙니다. 목탑은 간간히 몇 군데 있었고 대부분이 거기는 벽돌을 구워서 황토기, 흙이 오니까 흙을 이용해서 뭘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라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야, 중국은 좋은 흙이, 양질의 흙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벽돌로 탑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좋은 흙이 많지를 않다. 그거 흙으로 만들어 해놓으면 위에 하중으로 인해 가지고 벽돌이 깨지고 해서 금이고 하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이걸 그러면 벽돌 모양의 돌로 벽돌 모양으로 따듬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건 신라 우리 조상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신라 문화 또는 우리나라 고대 우리나라 문화들을 보면은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보면요, 바깥 세계의 그런 선진 문물을 보고 와서 그대로 100% 재현하지 않고 그걸 우리에 맞게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새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우리 문화의 특징이고 대단한. 지금 이 황룡사가 있는 이 자리, 분황사가 있는 이 자리, 저쪽 뒤에, 저 앞에 저 보이는 차 지나가고 있는 뒤에 저 산이 낭산이거든요. 낭산이라는 산인데, 낭산 저 언저리 이쪽 일대를 구황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9구자, 임금 황자 또는 누를 황자를 씁니다만, 누를 황자나 임금 황자나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구황동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구황동이라고 하는 것은 황자가 들어있는 9개의 절이 있었기 때문에 구황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딱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그러면 9개의 절이 어디 황자가 있는 게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꼽아보면, 여기 있는 황룡사, 분황사, 구황동, 황복사, 그 다음에 황성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4군데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5군데를 못 찾거든요. 5군데밖에, 4군데는 없거든요. 구락하는 숫자는 황룡사의 구청목탑, 분황사의 구청탑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구락하는 것은 뭡니까? 무량수. 무량수를. 비록 9이라는 그 숫자가 구를 말하지만 불가에서는 이 구락하는 것은 무량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무량수의 황사. 자, 그거는 황자가 들어있는 절이 무량수로 많다. 뭐 과장하면 그 무량수로 많다, 그냥 많다는 그런 뜻으로 붙여진 것이고, 월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연못을 흔히 안압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안압지라고 하는 말은 조선시대에 와서 매월당 김시서 선생이 시를 쓰면서 여기를 안압지가 아니라, 안은 기러기 안자에다가 여름 하자를 써서 안하지라고 안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기러기 안자, 오리 앞자를 써서 기러기와 오리가 한가로이 노는 연못이다 해서 안압지라고 불렀는데, 얼마 전까지도 이걸 안압지라고만 해왔지만은, 이 자리는 신라시대 때의 그 궁원지로서 월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궁 전체는 월성이라고 해서 달 모양을 상징하는 달성이고 월성이고, 그다음 월성 안에 있는 못이라고 해서 월지, 우리말로 하면 달못이죠. 달못. 집이, 건물이 얼마나 있었고, 뭐 거기에 과연 임금이 천재 동안 살았겠느냐, 그런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안 가본 정책 엄청나게 넓습니다. 여기가 이게 그렇게 좁은 공간이 아닙니다. 어쩌니 상당히 넓은 공간이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앞에 여기도 막
작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관할 시설들, 이거 왕궁에 딸린 부속 시설들이 많이 여기 있어서 여기에 공주, 왕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지금 시간쯤 이 많은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하고 했었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풀밭으로 변해버렸지만은 그러다가 이 고려 시대를 지나고 조선 시대에 와서부터는 여기에 마을같이 드문드문 여기도 농사도 짓고 사람이 몇 사람들 살았어요. 또 천년 세월이 지났지만은 이 월성을 중심으로 한 이 신라의 문화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또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데 경주를 찾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류의 인문학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천년의 신라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신라 왕경 유적지들을 우리 박 관장님께서 너무 소상하게 또 잘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천년 전 또는 2000년 전 신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정취를 듬뿍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신라 왕궁을 오늘 둘러보았는데요. 정말 웅장하고 아주 크고 아름다웠던 말을 실감하게끔 그 간사선생님께서 관장님께서 정말 설명을 잘해주셔서 오늘 이 하루가 정말 보람있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분황사 주차장에 도착해서 분황사 석탑을 비롯한 분황사를 봤죠. 그리고 분황사에서 나와서 황룡사로 들어왔습니다. 황룡사는 신라를 대표하는 사찰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당지와 목탑지를 중심으로 둘러본 다음에 다시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황룡사 서편에 있는 절터를 지나서 신자가 머물러 있었다고 말하는 동궁자리에 와서 동궁에 있는 월지라고 하는 점은 과거에 안압지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월지를 봐서 신라의 정원 예술을 살펴봤죠. 다시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임금님이 머물렀다고 하는 이제 월성, 토성으로 둘러져 있는 월성을 보고 마지막으로 첨성대를 둘러보면서 이번 탐방 일정은 끝을 맺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와! 신라 왕경유적의 탐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신라 문화 내지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곳이 이곳 경주 땅이죠. 근데 이곳 경주 땅은 이제 신라의 중심이었고 이 경주의 신라 문화를 모르고는 우리나라 문화 전체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번 강좌는 그 현장을 직접 답사도 하고 또 그 현장 답사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을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머릿말은 이제 신라 왕경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놓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라 왕경의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도대체 신라 왕경이라 했을 때 그 범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신라 왕경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발전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신라 왕경의 도시적 발달이라 그래가지고 신라 왕경의 격자형으로,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구획이 되어 있는 그것이 왕경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1단계에는 6세기 중반에서 통일 신라 이전까지가 신라 왕경의 형성기다. 그 다음에 신라 왕경의 확산기자 마지막 단계까지는 통일 신라 935년까지, 통일 신라 시대부터 935년까지, 그러니까 7세기 후반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935년까지를 두 단계로 나누어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요거 지금 앞에 이 내용들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요건 그냥 가지고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지금 신라 왕경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왕경은 말 그대로 임금왕자 서울경자죠. 그죠? 경은 우리말로 하면 저게 뭡니까? 서울경이죠. 서울경. 그러면
서울이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그걸 지금 떠올리게 되지만은 이 경이라 하는 서울이라 하는 말이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땅입니다. 우리 서울입니다. 신라 서울. 그래서 저는 좀 불만스러운 게, 우리 서울이라고 말하면은 대한민국의 현재의 수도를 생각하지만은 그 서울의 원 이름이 바로 우리 이 땅, 이 자리에, 여기에 있던 이름을 우리는 뺏겨버렸습니다. 또 지금 나중에 슬라이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남산 나오지만은, 남산 크면은 우리 경주 시민이 아는 다른 사람들이 남산이라고 했을 때 남산, 서울에 있는 남산을 떠올리지, 지금 우리 이 땅의 서울에 있는, 신라의 서울에 있는 이곳 남산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사실 뭐 남산, 뭐 서울에 있는 남산 뭐 그렇게 볼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볼 거 없습니다. 조그마한 산. 우리 남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인데, 그런 서울이라는 그 이름, 남산이라는 이름까지 다 한성에 뺏겨버렸습니다. 근데 왕경이라 하는 말은 임금이 살고 있는 서울,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그 시작이, 서울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 신라의 수도, 신라의 서울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그런 것이고, 이러한 왕경이라 큰 이 경자를 써서 임금이 거처하는 성은 무조건 왕경이다 해서 고려시대에도, 고려 때 와서도 개경을 왕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왕경이 되면 바로 이 땅이 되겠죠. 우리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신라 도성이라는 이름 하에 이제 그 연구들을 많이 했고, 일제강점기 때 1929년에 그 일본인 학자가 후지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지다라는 사람이 최초로 그 신라의 왕경이 도시계획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방이라는 그런 블록이 형성되어 있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조금 이제 문헌에 많이 치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 해에 후지시마 가이지로라고 하는, 후지시마라는 사람이 신라 왕경 복원론 이런 제목으로 신라 왕경이 이런 규모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도면을 제시했는데, 그게 신라 왕경 복원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그 후지시마가 어떻게 했냐면은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지적도 하고 만분의 1 지형도를 갖다 놓고, 특히 지적도를 보면은 지적도에 여기 이제 블록이 딱 나오는데, 여기에 이런 블록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요 길하고 이렇게 돼 있는, 요 칸돼 있는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이런 거를 그대로 이제 축적을 해서 만들어 보니까 이런 사각형으로 돼 있는 방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왕궁이 이 월성, 이 반월성이라고 하는 월성과 그 다음에 이 안압지라고 하는 요 정도의 규모로 왕궁이 있었다라고 해서 신라 왕경 복원도라는 도면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한 발견을 했어요, 이 양반은. 그게 우리 신라 왕경, 신라의 도성사 왕경을 이야기하면서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만든 최초의 도면이고, 또 그 성과는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후지시마가 이야기했던 그 도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파보면 틀림없이 도로가 딱 나옵니다. 야, 후지시마가 그만큼 정확하게 했구나. 그래서 지금 신라 왕경 복원도 그러면, 저도 사실은 아는 하나만 더 낫지만은 저보다도 더 앞서서 했어요. 그런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요거를 한번 보시고 가시자 겁니다. 요게 토성 둘레가 1861m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월성이라고 말하는 곳이고, 반월성이라고 하는 곳이고, 요 동쪽에 월지라고 하는 못이 있고, 여기 이제 동궁이 있었고, 요 경주박물관 자리가 남궁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고분이 이렇게 쭉 이래 있는데,
월정교가 여기 있거든요. 월정교가 여기 지금 복원되어 있습니다만, 이 월정교에서 직선으로 쫙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요 고분을 벗어나서 요 고분하고 요 사이 여기에 아마 너비 한 15m 정도 되는 남북으로 쫙 관통하는 도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도로를 연결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다 나중에 월성을 보고 여길 따라 내려가면서 계림을 지나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좌우에 있는 이 건물들을 보이는데 특히 이 왼쪽에 도로 왼쪽에 있는 이 길 왼쪽에 있는 우리가 봤을 때 이 왼쪽 서편에 있는 이 건물지가 범상한 건물지가 굉장한 건물지입니다. 저는 요 건물지가 요 동궁지하고 딱 대칭되는 곳에 있거든요. 여기 첨성대를 포함한 여기. 그러면 이게 동궁지고 여기가 남궁지면 이건 뭐겠습니까? 서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서궁이라는 기록은 아직까지 한도 나온 기록이 없어요. 상구 4기 상궁에서 눈 닦고 봐도 없어요. 그러면 서궁이라고 기록이 없으니까 이걸 서궁이라고 불렀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기 박물관 자리 여기에 미술관을 새로 지으면서 본관이 있고 여기 안압지관이라고 월지관이라고 하는 요 앞에 여기를 발굴을 했습니다. 제가 경주박물관에 있을 때에 1986년 아니다 89년 90년쯤 될 때인데 그때 여기를 하니까 깊이가 한 14m 15m 정도 되는 이렇게 작은 우물인데 굉장히 깊었어요. 그런데 그거 발굴하면서 신라 우물이 나왔지만은 그 밑에 뚫고 내려갈 자신이 없고 그게 우물이 크면 모르는데 너비가 120cm 요만하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 겨우 내려가는 그런 곳이고 깊이가 15m 가까이 되니까 가만히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겁이 나서 누가 못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학예 연구사로 있었던 용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모라는 사람이 여기 우물을 끝까지 한번 확인해야 돼. 이런 기회에 확인해야 됩니다. 난 찬동했죠. 근데 여기 너무 깊은데 우물 속에 들어가면 산소 공급 잘 안 되고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사고 날 위험이 있는데 괜찮겠느냐. 조금씩 내려가보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자. 거기 가보니까 거기서 뭐 나왔습니까? 6살짜리 애기가 순장이 되는지 약간 빠져 죽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에 인골이 나왔고 전시하는 그때 가봤습니까? 경주박물관에서 그때 우물 속에 뭐 어쩌고 하면서 전시한 적이 있었죠. 그게 나오고 뭐 그릇도 나오고 굉장한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인골이나 뭐 다른 그런 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신라 도성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이런 글자가 새겨진 그게 나왔습니다. 뭡니까 이게? 남궁지인, 남궁의 도장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남궁, 이 남궁이라는 게 전혀 기록도 없고 분명히 이거는 8세기 때의 통일신라 기와인데 남궁이 그럼 도대체 어딜까? 저는 직감적으로 바로 이 자리다. 이 궁궐 여기 있는 데서 봤을 때 이 궁궐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궁이고 이 남쪽에 해당되니까 이 남궁이지 않냐.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남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처음에 그거 맞다라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부에서는 여기가 남쪽이 아닌데 여기서 뭐 정남 쪽은 이쪽인데 오히려 도당산이 있고 하는 그쪽이 남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간간히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남궁 동궁 이야기, 확실한 동궁에서 그 다음에 여기 대칭되는 요거는 분명히 서궁일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또 기록에 나오는 북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궁. 북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북궁 자리가 여기서 나오거나 여기 아니면은 바로 지금의 성동동에 있는 전랑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랑지. 그 전랑지가 일 가능성이 많다. 이제 월성을 이제 발굴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첫 번째로 달라들어서 발굴을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쪽 옛날 인왕파출소가 여기 있었고 지금 신라 영상관 왕궁 영상관에는 바로 앞쪽이죠. 그죠? 지금 복원해 놨지 않습니까? 이 연못 물장 아시죠? 이거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발굴할 때의 모습입니다. 발굴할 때.
여기 목책도 일부 있었고 왕궁으로 통하던 돌 다리도 지금 남아 있고 뭐 하는데 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성 해자. 이걸 서쪽에서 본 모습인데요. 이제 우리 월정교가 바로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옛날에 사마소가 여기 있었는데 이건 지금 저쪽으로 옮겼죠. 김유신 장군 생가가 있는 제매정 쪽으로 옮겼습니다만은 그때 사진이죠. 여기서 쭉 직선을 연결하면은 여기에 국학이 있었고, 여기 아마 요석궁이라고 하는 무열왕의 막공주가 살았던 궁이 있었을 것이고, 이게 이제 궁 아니고 이게 동궁입니다. 이게 경주박물관 자리인데 여기가 남궁입니다. 그리고 남궁지 바깥에 여기도 지금 2년 전인가요? 여기 발굴을 했죠. 이 박물관 수장고를 여기 짓기 위해서 확장을 하는 범위에서 또 하나의 그 도시 유적이 나왔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서궁지로 추정하고 계림 북쪽 건물지라고 하는 곳인데, 서궁지를 추정한 요 고분이 있고 여기에 아마 길이 있었지 않았나. 근데 이건 제가 추정을 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아마 있겠죠.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요 왕궁의 국력의 범위를 알 수 있는 이런 자리에 한번 이렇게 파보자 이거죠. 조금씩만 이렇게. 한 번만 딱 파보면 금방 압니다. 너비 몇 메타짜리 도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게 딱 드러나거든요. 이런 작업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도로가 있다고 보고, 그 서편 여기 보십시오. 이게. 여기에 3칸짜리 큰 건물이 하나 중앙에 딱 놓여 있고, 좌우에 회랑식으로,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흡사 황룡사 가면은 황룡사의 회랑이 다른 법당하고 다르게, 다른 보통 불국사라든가 이런 절을 보면 이렇게 단칸짜리거든요. 단칸짜리 회랑 같은 형식으로 하는데, 요거는 3칸, 2칸짜리, 2칸짜리를 해서 요 복랑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회랑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집이거든요. 집이고 벽이 쳐져 있었던 관리들이 사물을 보고 왔던 그런 걸 겁니다. 요걸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이렇게 딱 질서정연하게 쫙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또 특수한 건물들이 또 이렇게 대칭으로 딱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남쪽으로는 지금 계림숲 때문에 이쪽을 발굴을 못했지만 이 남쪽으로도 많이 연장이 돼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면은 이게 지금은 도로로 인해 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양분대에 나눠져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전체가 다 하나의 한 블록, 또 더 큰다면은 이 첨성대를 포함한 이 일대가 이게 하나의 한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서궁이 아닐까. 서궁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이런 것을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요 황룡사가 여기 있고, 황룡사 동쪽에 S1, E1 이렇게 이제 번호를 붙였고, 이것은 이 보문 단지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농수로가 이렇게 분황사 앞쪽으로 가는 그 농수로로 인해 가지고 이 왕정유적 한 개의 방의 가운데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싹 잘려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여기에 22가구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크게 이 담장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습니다. 여기가 제1가옥, 2가옥, 3가옥, 4가옥, 5가옥 이렇게 해서 5가구가 남쪽으로 쫙 배치되어 있고, 여기에 각각 문자리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6, 7, 8, 9, 10, 11, 12 이렇게 가옥 번호를 발굴하면서 경주문화재연구소 발굴단들이 그렇게 번호를 정해서 마지막 여기가 한가운데 있는 것이 22가구까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 개의 블록을 방이라고 말하는데, 이 방이 이 남북으로 길이가 164m, 동서가 160m, 막 그렇게 막 크게 봐서 160 되는 그런 규모가 이런 스님이 말하는 1360방, 360방이라고 하는 그 통보다도 좀 더 작은 반 단위 정도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런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보시면은 이게 동서대로라고 하는 그 황룡사 담장 옆에 서서 이런
지금은 이게 그걸 잘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자갈돌이 쫙 깔려 있고 이게 움푹 패인 곳이 수레가 지나갔던 자국입니다. 수레 바퀴 자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로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제2가옥 같은 경우에는 회랑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요 한가운데 큰 건물이 이렇게 있고, 또 앞에 또 무슨 별당 같은 이런 건물이 있었고, 또 여기도 건물이 또 있었고, 요거는 아마 대문으로 추정됩니다. 대문. 측면 2칸, 정면 1칸짜리 되는 대문이 딱 이렇게. 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제2가옥. 이게 바로, 황용사의 그 남북 담장입니다. 이거 황용사 현재 담장이고, 이 황용사 담장은 원래 여기에 있었던 것인데, 여기는 원래 남북 방향으로 너비 한 12m 가량 되는 큰 도로가 있었는데, 그걸 깔아뭉개고 여기다 담장을 쳐서 막아버리고, 여기는 배수로입니다.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다 빠져나갈 수 있게끔 큰 배수로를 만들고, 여기가 집자리 있죠. 왕경지구, S1, 2완 지구입니다. 지금 여기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요 하얗게 보이는 여기가 연못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연못이 있었고, 아마도 저는 이 연못이야말로 그 용궁이라고 보였습니다. 황용사가 용궁 남쪽에 있다. 용궁이 어딨냐? 용이 사는 곳이 어딨냐? 바로 이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만, 또 이현석 연구관 같은 사람은 이 황용사 이 우물이 아마 용궁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분황사와 황용사 사이에 용궁이 있었다면 이쪽은 아마 습지대이니까 이 전체를 말할 것이다 등등의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용사가 복원되어 있을 때의 모습, 경주박물관에 현재 있는 디오라마입니다. 예, 중앙에 있는 목탑의 모습을 한번 봐두십시오. 아마 이 모습에서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아마 이런 규모,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고, 중앙에 큰 법당, 금당이 있고, 좌우에 동금당, 서금당, 좌우 금당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 뒤에 강당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여기는 종각, 종을 달았던 종각이고, 여기는 경을 보관하고 있는 경루가 아닌가. 그리고 여기 중문이고, 이 남쪽에 보관하였지만 다시 남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문 앞에 광장이 있어서 이 황용사에 참배하러 오고 있는 귀족들이 그 말이나 술에나 시종들은 아마 이 안에 못 들어오고 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겠죠. 주차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광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황용사 목탑지 현장에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목탑. 그 다음에 이 망새는 지금 현재 경주박물관에 미술관에 전시가, 신라미술관 전시가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인지 아십니까? 180cm. 제가 180cm 안 됩니다만 저보다 더 높으니 많았죠. 그런 커다란 지미가 나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중금당, 그 목탑 뒤에 있는 중금당의 법당이 그만큼 컸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첫 번째로 도착해서 둘러볼 분황사 석탑, 모전 석탑을 한 바퀴 둘러보고 보광전을 보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국사 뭐 그런 것들입니다. 석굴암이 천정에 있는 모습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고요. 이제 이 세계문화유산 경주 남산에 대한 이야기. 남산은 따로 또 어떤 기회가 되면 또 하겠습니다만, 남산 참 대단한 산입니다. 이 세계적인 문화유산 있는 곳이고요. 이 남산을 지나서 지금 오늘 뭐 답사 대상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만은 이 원성왕릉 38대 원성왕릉으로 추정되고 있는 괴릉 그 문관상도 있고, 또 여기에 문관상 지나서 무인상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신라 왕경도를 한번 생각해서 본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월성 정궁궐이 있는 이 궁궐이 왕경의 남쪽에 치우쳐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 전체 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있는 도서관 자리가 여기쯤 되는데, 도서관 조금 뒤로 가서 황성동까지
황성동 일부 지역까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이 남쪽으로는 나정으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도시계획이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배수로도 나왔고, 여기 또 건물지도 나오고 해서 여기까지를 본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여기에 왕궁은 이 수도 왕경의 핵심되는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경의 남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왕경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황룡사가 되겠고 분황사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천이 아마 이렇게 큰 폭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쪽 황룡골에 있던 그런 물, 토암산 쪽에서 물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내려가면서 아마 시가지를 침범하기도 이렇게 했고, 어떨 때는 또 침범하기도 했고, 또 동천 쪽으로 흘러가기도 했고, 이 동천 지역에 가보면은, 이게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여기는 전부 파밭이고 과수원이 뭐 있었고, 집이 드문드문 있었지, 지금처럼 되진 않았죠. 개발되기 전에. 그런데 거기 지표상에 한 1m 깊이까지는 별로 없어요. 여기 육안에 뭐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 때에는 여기만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 동천동과 황성동 여기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북천 이북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이 동천동 여기에서 뭐 사람 살던 집자리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죠.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확대된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 왕경의 모습이고, 이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줄 그어 놓은 것이 지금까지 발굴조사로서 드러난 도로를 직선으로 갖다고 보고 도면에다가 연장시켜서 이렇게 그어 본 것입니다. 사실 이런데도 블록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지만 이건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해서 긋지는 않았습니다. 선을 긋지 않고 이쪽 남북 방향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어 놓은 것인데, 아마도 이 일대는 전체는 다 왕경 지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주 신라 왕경을 잘 모르는 사람, 모른다는 게 뭐냐 하면은,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라 왕경에 대한 연구, 도성사를 연구한 학자 중에 유명한 분,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일제강점기에는 후지시마 가이지로라고 하는 후지시마가 신라 왕경도를 보고 있는 게, 누가 뭐라 해도 그건 그 사람이 가장 큰 업적을 남겼고,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광복 이후 19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중반에 이르는 한 10년간에 우리나라 학자로서 윤무병 박사라고 충남대학교 교수로 계시고 재작년에 돌아가셨나 그런데, 그 윤무병 박사가 또 신라 도성사를 이야기하면서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했었어요. 저는 그때 70년대, 80년대 초반 이렇게 와서 뭐 이제 알듯 말듯 뭐 다니면서 보고, 학문적으로는 깊이도 없이 그냥 이것저것 보고 하면서 느낀 게, 윤 박사가 말하는 이게 틀림없구나, 참 중요하구나, 이게 참 대단한 어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분이 주장하는 의견을 100%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말 그게 맞나 하는 입장에서 자꾸 다니면서 또 이렇게 수년 흘러가고, 그때 맞춰서 80년대 초중반쯤부터 황룡사 발굴이 끝이 나고, 황룡사 발굴과 겸해가지고 이 신라시대 도로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윤 박사가 말하는 참고할 것도 있지만은 틀리는 게 많구나라는 것을 이제 제가 좀 집어냈습니다. 오늘 강의하면서 저는 가급적이면 제 자랑 같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최대한 자제를 하고 지금 내가 말을 했는데, 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좀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고 그냥 애교로 들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걸 했냐면요, 이 왕궁의 범위가 윤무병 박사가 획기적인 안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통일 신라가 되면서부터 삼국시대 때의 신라 임금이 살던 정궁궐은 월성이 맞다, 이 월성이다. 그런데 통일 신라가 되면서부터
신라의 통일신라라는 그 위험을 세우기 위해서 임금이 당나라의 장안성 있죠. 당나라 저 시안에 있는 장안성을 본떠서 거대한 황궁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당나라 황궁의 가장 도성사에서도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은 왕궁은 시가지의 수도의 정북쪽에 둔다. 북쪽 한가운데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북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요 시가지 딱 한가운데 성동동 전랑지라고 하는 것이 여기거든요. 요 월성에서 봐서 딱 정북 여기입니다. 여기에 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요거네요. 그죠? 요 불로. 여기 이 위치를 보면은 이 시가지의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 한가운데, 동쪽에도 봤을 때 그렇고 서쪽에도 봤을 때 한가운데 있으니까 여기가 일제강점기 때 1934년에 사이또라는 사람이 절터인 줄 알고 이 사이또가 그때 발굴할 때만 해도 뭐였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고구마 캐기식으로 막 했어요. 유물을 얻으려고. 그래서 1921년도에 금관총을 거기 사는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틀을 고르는데 막 구설이 막 나오고 귀걸이가 나오고 금부치가 나오니까 총독부에서 파견되어 있는 경주 분관에 있는 직원이 쫓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금관도 막 나왔거든요. 와, 이렇게 뭐 규모도 별로 크지도 않고 하는 나타막한 구렁지 같은 여기에서 금관이 나오다니, 야, 이 금관은 정말 우리 대일본에도 없는 대단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무덤을 금관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금관총. 총은 왕릉급의 무덤을 총이라고 하는. 금관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난 다음에 요걸 재미를 붙여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또 사람들이 뭐 욕심이 생겼나 하면, 야, 요새 뭐 무슨 연꽃무늬 기와가 아주 멋지게 나오고 하니까, 아, 성동동에 있는 저 폐사지, 저 절터를 하나 파면은 멋진 기와가 나오겠구나. 그 막색 기와하고 이런 유물을 얻으려고 사이또가 팠습니다. 파니까 정말 뭐 기와 막힌 기와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상하게 탑자리가 없네. 그런데 탑자리가 없으면서 왜 이런 건물주들이 많이 나올까?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절터가 아니고 커다란 전각이 있었던 자리다 해서 성동리 전랑지다라고 하는, 전랑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봐서 보니까 북궁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것인데, 이 유무용화사는 이제 요 전랑지야말로 옛날 삼국시대 때의 정궁궐이 있었던 것이 일로 옮겨와서 새로 이제 장안성에 봐서 황궁이 있었던 그 자리와 같고, 그 다음에 이 전궁에서 월성의 석빙고 있는 쪽에 요 월성 토성의 딱 한가운데 정중앙에 여기에 도로가 쫙 나가 있는데, 이 도로가 뭐냐? 당나라 장안성 같은 경우에는 황궁 있으면 거기 정남문이 주장문이라고 해서 주장문이 있었고, 주장문에서 너비가 장안성 같은 경우에는 160m입니다. 너비 160m 되는 주작대로라는 대로가 쫙 뻗어 있거든요. 가까운 일본에도 710년에 만든 평상궁에서도 보면은 주장문이 있고, 왕궁을 북쪽에다 두고 있고, 남쪽에다 주작대로라는 대로를 만들었으니 신라에도 없을 리가 없다. 분명히 여기에서 주작대로, 그러니까 중국의 장안성이 160m와 일본이 90m, 90m니까 90m, 160m의 중간이 되면은 한 120m 정도의 도로는 안 있었겠나. 그래서 여기에 주작대로가, 너비 120m 주작대로가 쫙 뻗어 있었다. 그런 안을 냈습니다. 그건 뭐 획기적인 아니고, 일본에는 학자 할 것 없이 신라 왕경 복원도 크면은 이제 후지시마가 한 거는 뒤로 함을 가고, 이 윤무병 박사가 한 걸 갖다 그대로 막 썼었어요. 저도 그걸 그대로 해가 막 그렇게 했거니 했던. 나중에 딱 해보니까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어찌 이상하다. 이 성동동 전랑지가 이 월성이 정궁궐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여기에 동궁이라는 궁궐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이 성동동 전랑지 규모가 북쪽에 있어서 한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 동궁보다도 오히려 작나. 동궁과 버금가는 것이고,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네. 이건 달리 봐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주작대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주작대로 자리 선덕여상 있는 뒤에 여기 남고루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남고루를 이제 위에 있는 흙무더기를 드러내서 딱 파보니까 남고루 밑에 너비 10m 조금 넘는 11m 가량 되는 남북 방향의 도로가 쫙 나왔는데, 그 도로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요겁니다.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 여기를 팠는데 이 도로가 쭉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임무병사사는 요 한가운데 이제 여기에 이 도로하고 이 도로 요 사이 여기에 120m 캤는데 여기에 도로가 나온 것이 아니고 여기에 도로가 나왔는데 그 도로가 이 전랑지의 이 동쪽 서쪽 경계 서쪽 왼쪽 마지막 경계가 되고 궁궐이 경계가 되고 요 건물이 요 전랑지는 두 개의 블록, 두 개의 방을 차지했던 것 같은데 그 방의 중심되는 곳에 여기 도로가 상정이 되고 여기가 선덕여상의 그 본관동 건물 가는 그 중심입니다. 근데 그거를 발굴을 해보니까 여기에 120m 도로가 나와야 될 그런 자리에 120m는 그냥 12m, 10m가 조금 넘고 멀리 많이 잡아봐야 12m쯤 되는 도로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게 뭡니까? 결국은 신라에서 주작대로라는 것은 없었다. 있었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아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제가 이제 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아니다. 임무병사 한 건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뭐 학교에서 정말 그런 안을 딱 했으면 사람들이 언론내고 뭐고, 야, 이제까지 전궁궐 어쩌고 하는 건 또 전궁궐은 신라가, 전궁궐이 여기가 맞고, 이거는 별궁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주작대로 운운하는 건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할 건데, 잠잠하거나, 뭐, 그걸 제가 말한 걸 무시해버리고, 그대로 임무병사 박사를 쓰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바뀐 게 1990년대 중반쯤 와서부터 젊은 학자들이 이제 왕궁을 파보고 하면서부터, 야, 박모가 한 말, 그 말 참 귀 기울여야 되겠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 자리가 신라 전궁궐이고, 여기 성동동 전랑지는 북궁이 아닌가. 기록에 나오는 혹시 양궁은 아닐까. 뭐 등등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방향이 틀어졌습니다만은, 그거는 이 도상에 또 보면은 이렇게 이 왕궁이 이 신라 전궁이라고 하는 이 월성이라고 하는 이 전궁궐이 범위가 이렇게 컸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코 적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오늘 그 역사의 현장을 점심을 드신 다음에 한번 가면서 또 못다한 이야기들도 하고 한번 같이 한번 걸어가서 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